이전의 솔로 레벨링 라그나로크에서는 헌터협회가 현장형 던전을 수호에게 맡기며 그의 성장을 가속했고, 국가급 헌터의 경지에 올라 스스로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수행하던 중 수호는 악명 높은 S급 헌터 황동수와 마주치게 된다. 그 뒤로 이어진 것은 길고도 잔혹한 격돌이었고, 결국 동수는 패배했으며 수호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새로운 그림자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 몇 주가 흘렀다. 그리고 어느 아침 헌터협회 본부 밖에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어 술렁이고 있었다. 모두가 엄청난 소식이 터질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건물 안에서는 새롭게 각성한 헌터들이 등급평가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누군가는 결과에 실망한 채 돌아갔고, 또 다른 이들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할 등급이 무엇일지 긴장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곧 담당자가 앞으로 나와 다음 평가 대상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수호였다. 앞으로 걸어 나온 수호는 지난 몇 주 동안 길어진 머리를 쓸어 넘긴 뒤 희미한 미소와 함께 시험실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수호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카메라 플래시는 번개처럼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덮어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S급 헌터를 담아내기 위해 외쳐댔다. 수많은 시선과 쏟아지는 관심 속에서 수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통수를 긁을 뿐이었다. 근처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실 회장은 수호가 약속대로 정확히 S급에 도달한 것을 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종인과 백 그리고 태규 역시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이 결과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속도라면 수호는 머지않아 국가급 헌터와 맞먹는 힘까지 손에 넣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며 종이는 이제 기반은 완전히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의 다음 단계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모든 현장형 던전을 공략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길드와 헌터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었다. 그래야만 수호의 힘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종인조차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백이 자신의 우려를 꺼냈다. 그들이 세력을 키우고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이타림의 사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진실 역시 동의하며 협회가 성진을 금지시켰음에도 그것은 이미 더욱 위험한 별의 파편으로 진화했고 퍼지는 속도 또한 훨씬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적이 이미 조직 내부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었다. 사도는 그들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이제는 누구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자들 사이에 숨어있던 도지는 수호가 찬사를 받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차분한 표정 뒤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다음 순간 그는 공기 속 희미한 흔적만 남긴 채 모습을 감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지는 짙은 숲을 지나 어두운 푸른빛이 맥동하는 불길한 던전 게이트 앞으로 향했다. 그 안으로 들어간 도지는 거대한 울림이 퍼지는 넓은 공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는 추종자들이 거대한 괴수를 칼로 난도질하며 잔혹한 사냥을 이어가고 있었다. 도지는 즉시 그들에게 멈추고 집합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추종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여 원을 이루고 무릎을 꿇었다. 그들을 내려다보던 도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민성과 달리 다른 A급 헌터들은 여전히 별의 파편을 제대로 견디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결론은 암울했다. 그 파편들은 아직 숙주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만큼 진화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 도진의 생각은 다시 수호에게 향했다. S급이 된 이후 수호는 공격적으로 세력을 넓혀가며 길드 연합을 흡수하고 지지를 통합하고 있었다. 도진에게 그것은 마치 수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S급 헌터들과 최상위 길드 마스터들까지 모두
수호의 편에 서게 되자 도진은 추종자 전원을 희생하더라도 더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여러모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지만 도진의 입가에는 희미하고 음산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게임에서 승리해 어둠의 권능을 손에 넣겠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5번째 파편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됐다. 그때 던전 안의 정적은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의해 갑작스럽게 깨졌다. 날카롭게 몸을 돌린 도진의 눈앞에는 낯선 젊은 여성 헌터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 안심한 듯 환하게 웃으며 파티와 떨어지게 되었다고 순진한 말투로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이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도진의 손에서 황금빛 투사체가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가 그녀의 얼굴을 그대로 꿰뚫었다. 피가 돌 바닥 위로 튀었고 그녀의 몸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대로 쓰러졌다. 도진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는 무심한 시선으로 시체를 내려다봤다. 그는 이 던전이 그림 리퍼 길드의 소유이며 허가받지 않은 헌터는 애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시체가 갑자기 경련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몸은 기괴하게 뒤틀렸고 살점은 벌레 같은 형태로 변이해갔다. 인간이었던 얼굴은 일그러졌고 얼굴 절반에서는 기어다니는 벌레떼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비웃는 말투로 도진의 이름을 부르며 경고도 없이 공격하는 건 너무 무례하지 않냐고 물었다. 도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침착함 속에서 긴장감이 드러난 채 그녀의 정체를 추궁했다. 그러자 여자는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꿈틀거리는 벌레들 사이로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을 다른 세계에서 온 주민 아르샤라고 소개하며 사도에게 절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러 왔다고 선언했다. 도진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고 차가운 눈빛 아래 의심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아르샤는 손에 든 단검을 장난스럽게 돌리며 짓궂은 미소와 함께 성진의 근원을 조사하던 중 흔적이 민성에게 이어졌고 결국 사도의 존재까지 알아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도진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벌레들이 점점 빠르게 맴돌기 시작했다. 아르샤는 가볍게 말을 이어가며 자신의 비행 부하들이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지만 더 설명하기도 전에 사도의 추종자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사방에서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무기로 꿰뚫었다. 하지만 아르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몸에 박힌 칼날들을 내려다보며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로 자신을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그저 소모용 육체 분신일 뿐이라고 비웃듯 설명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피부에는 깨진 유리처럼 균열이 퍼져나갔다. 어두운 안개가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왔고 채 한순간도 지나지 않아 균열은 다시 봉합되며 몸은 완벽하게 재생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자신은 도진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도우러 왔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후 아르샤는 빛나는 파편 하나를 꺼내 도진에게 내미며 그것이 개조된 별의 파편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S급 헌터조차 세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물건이었다. 도진은 그 파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는 단번에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지금까지 봤던 어떤 파편보다도 강력했지만 동시에 훨씬 안정적이었다. 그처럼 위험한 힘이 이 정도까지 정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 어려웠다. 아르샤는 사악할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앞으로 이런 개조 파편들을 계속 공급해주겠다고 말했다. 대신 그녀는 도진과 손을 잡고 함께 수호와 그림자 군주를 쓰러뜨리자고 제안했다. 그 제안에 도진은 흥미를 느꼈고 어째서 그녀 같은 존재가 침략자를 돕는 편에 서려 하는지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르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 옆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뒤 자신 또한 수호처럼 군주의 후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림자 군주의 후계자와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편을 선택한 것이었다. 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 역시 수호처럼 인간을 초월한 특별한 힘을 지녔냐고 물었다. 아르샤는 자신은 그림자를 다루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채 낮은 울림 같은 목소리를 흘려냈다. 도진의 뒤편에서는 조금 전 추종자들이 쓰러뜨렸던 거대한 마수의 시체가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수는 천천히 경련하며 다시 살아나더니 공간 전체를 뒤흔드는 괴성을 내지르고는 날카로운 발톱을 치켜든 채 사도와 무릎 꿇은 추종자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공격이 닿기 직전 괴물의 움직임은 허공에서 멈춰버렸다. 거대한 몸체는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과 귀, 그리고 눈에서는 녹아내린 타르 같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살점과 뼈가 사방으로 터져나가며 몸은 완전히 붕괴해버렸다. 그 직후 희미하게 마력을 뿜어내는 작은 벌레 하나가 아르샤의 손끝 위에 내려앉았다. 아르샤는 차분한 만족감을 띤 채 자신은 역병 군주의 후계자이기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말한 그녀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며 이제는 같은 적을 상대하게 된 만큼 함께 힘을 합쳐 싸우자고 도진에게 제안했다. 잠시 뒤 아르샤는 던전 게이트를 통해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두 명의 인물이었다. 어린 소녀 피아는 기배에 찬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협상이 잘 되었냐고 물었다. 아르샤는 아이의 들뜬 반응에 작게 웃음을 터뜨린 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고 사도 역시 힘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도진이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대신 멀리서 희미한 붉은 빛을 내는 무언가로 시선을 돌렸다. 짙은 에너지가 그녀 앞에 모여들며 공기가 일렁이기 시작했고 곧 군주가 되는 길을 나타내는 시스템 창이 붉은 글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하나의 목표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바로 사도와의 동맹이었다. 새로운 단계가 열린 순간 아르샤의 안에는 강한 자신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곁에 있는 이들에게 머지않아 후계자들 스스로가 각성하여 진정한 군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도시 중심부의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계약서 하나가 반듯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는 상대에게 페인길드와 함께 A급 게이트 공략에 참여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프리랜서 헌터 이윤석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무기력하고 공허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대표자는 잠시 망설이다 답답함이 묻어난 목소리로 모든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희귀한 S급 재능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은 채 단호하게 말을 끊으며 어떤 설득도 자신을 그런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중하게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못한 대표자는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려 했다.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S급 헌터인 만큼 A급 던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윤석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는 매일 밤 괴물들에게 몸이 조금씩 뜯겨먹히는 악몽을 꾼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S급이라고 해도 그 공포 앞에서는 그저 겁에 질린 아이에 불과하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그들은 조용히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고 아파트 문은 천천히 닫혔다. 그 후 윤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며 거칠어진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과거의 기억은 또다시 밀려왔고 그는 트라우마의 무게에 짓눌려 거의 무너질 뻔했다. 계단을 내려가던 대표자들은 윤석 영입에 실패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애초에 그 일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도진이 계단을 지나 윤석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대표자들이 정체모를 방문객을 이해하기도 전에 도진은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고 대답도 기다리지 않은 채 문을 열어버렸다. 초대도 없이 문 앞에 서 있는 도진을 본 윤석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서며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건 무례하다는 걸 배우지 못했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도진은 그 불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괴물 앞에서 벌벌 떠는 S급 헌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윤석의 분노는 폭발했다. 강렬한 만화가 몸에서 터져나오며 벽을 뒤흔들었고 그는 당장 나가라고 경고했지만 윤석이 움직이기도 전에 도진이 먼저 손을 뻗었다. 도진의 손은 정확하게 움직여 정제된 별의 파편을 윤석의 이마에 밀어붙였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괴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파편은 즉시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윤석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모든 근육이 경직된 뒤 힘이 빠진 채 앞으로 축 늘어졌으며 눈동자에서는 의지의 빛마저 사라졌다. 사도는 그런 윤석을 바라보며 수호와 어둠에 맞서 나타난 다른 군주 후계자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이제 게임의 흐름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헌터들이 다른 세계의 침략자들에게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동안 자신들의 세계 내부에 생겨난 균열은 도진이 이용할 수 있는 틈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장소에서는 관제탑 안에 평소와 같은 교신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어느 한 관제사의 모니터가 갑자기 깜빡이며 헤드셋에서 다급한 신호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고 날카롭게 응답했다. 헤드셋 너머에서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조종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종석 창문 너머 하늘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구름은 창백한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위에서는 거대한 무언가가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조종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거대한 눈 폭풍을 휘감은 던전 게이트가 하늘 높은 곳에서 생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보고가 관제실에 전달되는 순간 경보음이 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 초 동안 관제사는 헤드셋을 떨리는 손으로 붙든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동료 관제사가 조심스럽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상공에 게이트가 생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멀리 떨어진 현장형 던전 안에서는 늑대형 마수의 포효가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지다가 갑자기 끊겨버렸다. 마수의 몸은 산산조각나며 찢어진 종이처럼 돌바닥 위로 흩어졌다. 수호는 그 잔의 한가운데로 가볍게 착지했고 새롭게 장착한 건틀릿이 한쪽 팔에서 희미한 빛을 뿜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림자 아이템에 머물자 전투 중 착용만 하고 있어도 능력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호는 그것을 바라보며 건틀릿의 레벨과 구현 확률이 계속 상승한다면 자신을 진정한 S급 육체 능력에 더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그의 그림자 병사들은 이미 숙련된 움직임으로 던전 안의 마정석을 채굴하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던전이 붕괴되기 전에 정리를 끝내는 일뿐이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눈앞에 떠오른 메시지에는 그림자 아이템, 저장 공간이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적혀 있었다. 수호는 턱을 매만지며 잠시 고민한 끝에 하급 제작품들을 재활용하고 더 강한 장비를 새롭게 만들 시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깊게 숨을 들이쉰 수호는
어둠의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그림자의 물결을 방출했고 그것은 던전 바닥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림자들이 동시에 맥동하자 또 다른 알림창이 떠올랐고 그림자 제작 스킬의 레벨이 상승했으며 상급 아이템 생성 확률 또한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슈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흔들렸다. 곧바로 강한 호기심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벤토리를 소환했고 주변 공기가 일렁이는 가운데 수백 개의 그림자 무기들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 전체는 강렬한 에너지로 진동했다. 모든 무기들은 그의 명령을 기다리듯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호는 하나씩 그것들을 살펴보다가 무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날렵한 그림자 건틀릿 한 쌍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것은 영웅급 장비였다. 수호의 표정은 진지해졌고 이미 탐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며 건틀릿을 바라봤다. 잠시 생각한 끝에 그는 나중을 위해 그것들을 보관하기로 결정하고 던전 밖으로 향했다. 하지만 출구를 통과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길드들을 설득해 자신이 계속 현장형 던전을 공략할 수 있게 도와준 헌터협회에 대한 조용한 감사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감사함 뒤에는 짙은 답답함도 남아있었다. 그 수많은 공략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성진 공장조차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샤도의 세력이 자신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진동하며 그의 생각을 끊어놓았다. 꺼내 확인한 긴급 알림에는 모든 헌터가 즉시 헌터협회로 집결하라는 요청이 적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협회 중앙본부 안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길드장들이 거의 모두 모여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새롭게 대한민국 상공에 나타난 게이트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태규였고 그는 이번 회의가 게이트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인지 물었다. 그 말을 들은 페임길드의 동욱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그 게이트는 분명 자신들의 길드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던 중 동욱은 다시 태규를 바라보며 그 악명 높은 고집쟁이 윤석을 어떻게 영입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태규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도진 덕분이었다고 답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숨을 약간 헐떡이는 수호가 안으로 들어오자 공간은 잠시 조용해졌다. 수호가 등장하자 모두의 시선이 즉시 향했고 그는 침착한 눈빛으로 대한민국 최강의 헌터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거의 모든 얼굴을 알아봤고 이 자리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무소속 S급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다. 그 순간 슈오의 머릿속에는 헌터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을 수 있는 자신의 길드를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생각이 자리 잡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리며 무거운 표정의 진철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빠르게 자리에 앉으며 늦은 점을 사과한 뒤 이렇게 갑작스러운 협회의 소집에 응해준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진철은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은 문제를 꺼냈다. 바로 최근 대한민국 상공에 나타난 게이트였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협회가 마력 수치를 분석한 결과 그 게이트를 공식적으로 S급 게이트로 판정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말은 회의실 전체에 충격처럼 퍼져나갔다. 애격변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S급 게이트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으며 과거 시대를 살아남은 헌터들조차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수호는 당시의 S급 게이트가 도대체 얼마나 끔찍했기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럼에도 젊은 헌터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이번 재앙 역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르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헌터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저 게이트 너머에 있는 존재들 앞에서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본 수호는 결국 폭발해 개미왕의 머리를 세게 때리며 괜히 겁주지 말라고 소리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베르를 타박했다. 하지만 베르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이전 세계에서 국가 전체를 멸망시켜버린 S급 게이트의 보스 몬스터이자 재앙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했다. 무거운 불안감이 방 안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호는 믿기 어렵다는 눈빛으로 조용히 베르를 바라봤다. 개미왕이 강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과거 S급 헌터들조차 두려워하던 최강의 괴물이었단 사실은 모두에게 새로운 공포로 다가왔다. 그 순간 다른 헌터들의 표정에도 깨달음이 번졌다. 사람들은 천천히 베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그가 과거 진우가 소환했던 바로 그 개미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들의 긴장을 느낀 베르는 우쭐해지기 시작했다. 녀석은 기세를 폭발시키며 낮고 위협적인 웃음을 흘렸고, 진정한 포식자가 이 자리에 있다며 약한 놈들은 무릎 꿇고 자비를 빌라고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그 허세는 수호의 손바닥이 다시 머리를 후려치는 순간 그대로 끝나버렸다. 젊은 헌터는 동료들을 위협하지 말라며 날카롭게 꾸짖었다. 베르는 곧바로 사과하며 이렇게 우월함을 느껴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다고 머쓱하게 털어놨다. 그때 용인이 급하게 말을 끊으며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베르 혼자서 S급 게이트를 공략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수호에게 물었다. 수호는 깊게 숨을 내쉰 뒤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현재의 베르는 과거와 전혀 다르며 원래의 힘 대부분을 잃어버려 그런 규모의 싸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테이블 건너편에 있던 정수와 동욱은 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혼란을 본 용인은 수호가 두 사람에게도 이전 세계의 기억을 되돌려주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섀도키를 꺼냈고 어두운 기운이 안개처럼 방 안으로 퍼져나갔다. 그 힘이 몸에 닿는 순간 정수와 동욱은 몸을 굳혔고 부서진 기억들이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밀려들기 시작했다. 세상이 한번 리셋됐었다는 진실과 제주도 때와 같은 또 다른 S급 게이트가 머리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은 두 남자를 눈에 띄게 떨게 만들었다. 신목을 깬 건 진철이었다. 그는 보통 던전 브레이크는 게이트가 나타난 뒤 며칠 안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만약 서울 상공의 게이트가 예정대로 터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정수는 공중에서 튀어나오는 몬스터들이 그대로 추락사하는 것 아니냐며 절박하게 물었다. 진철은 협회 역시 그 가능성을 이미 고려했지만 조사 결과 게이트의 고도가 나타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고 무겁게 답했다. 그는 지금 속도라면 7째 날에는 게이트가 서울 한복판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고 그 순간 던전 브레이크가 발생할 거라고 설명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깊게 자리에 주저앉으며 그 전까지 게이트를 공략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 초 동안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고 그 뒤 태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전 세계에서 S급 게이트 공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진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희는 조용히 동의하며 지금도 그 헌터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그 말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호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지만 경험 많은 헌터들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의문에 답한 건 베르였다. 군주가 자신을 쓰러뜨렸을 당시 진우의 레벨은 지금의 수호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사실은 어떤 고함보다 더 강하게 수호를 흔들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재앙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즉시 깨달았고 마음속에 깊은 의문이 자리 잡았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클래스 승급의 밤이었다. 망가진 몸과 지쳐버린 정신. 그리고 그때 역시 눈앞에 불가능이 서 있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패배할 이유는 없었다. 수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테이블 주변의 헌터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모두가 진우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수호는 지금 이 공포에 굴복하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의를 느낀 듯 시스템 창이 눈앞에 나타났다. 새로운 퀘스트가 생성된 것이다. 퀘스트는 플레이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늘에 떠있는 S급 게이트를 공략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수호는 빛나는 문장을 바라보며 표정을 굳혔다. 그는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집중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다. 시스템은 답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미 자신이 모아온 모든 것 안에 해답이 존재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수호는 곧바로 백을 바라보며 그 역시 브롤러 타입 헌터인지 물었다. 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신이 맞다고 대답했다. 수호는 말없이 인벤토리를 열어 그림자 아이템들을 뒤졌고 곧 그림자로 만들어진 건틀릿 한 쌍이 백호 길드마스터 앞에 나타났다. 그 표면은 밤 자체를 담은 금속처럼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수호는 정중하게 자신이 실험 하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며 건틀릿을 백에게 내밀었다. 잠시 뒤 일행은 특별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봉인된 던전 안에 서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이미 백이 동굴 깊숙한 곳에 마수무리와 싸우고 있었고 포효와 충돌음, 그리고 발톱이 돌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진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수호가 왜 백을 혼자 몬스터 사냥에 보낸 것인지 물었다. 수호는 턱을 쓰다듬으며 자신은 단지 그림자 능력으로 만든 장비를 시험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진철은 놀란 눈으로 눈을 깜빡였다. 지금까지 그는 수호의 그림자 능력이 과거 진우처럼 소환수를 만드는 방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수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능력은 아버지와 비슷할 뿐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고 산영했다. 진우는 끝없이 강해지는 군단을 만들 수 있었고 소환수들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호의 그림자 병사들은 하루만 지나면 사라져버렸다. 그는 자신은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진철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수호의 조용한 답답함을 느꼈지만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다. 수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은 아버지와 다르지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의 그림자 창조 능력은 소환수로 장비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며 그중 일부는 성장 기능을 지니고 있어 원래 형태의 능력치와 전투 특성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진철은 백이 착용한 건틀릿이 사용하면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그때 종인이 앞으로 나서며 그렇다면 사용자 역시 마술을 사냥하면서 장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흥미롭게 물었다. 수호는 아직 확실한 증거는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다시 던전 깊숙한 곳에서 싸우고 있는 백에게 향했다. 그림자 건틀릿이 팔에 달라붙자 백은 살아있는 심장처럼 맥동하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장비를 착용한 순간부터 몸속 깊은 곳의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움직일 때마다 공격은 더 깔끔하고 무거워졌으며 본능적으로 변해갔다. 발톱은 점점 더 정확하게 몬스터들을 찢어발겼고 수호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백의 그림자 건틀릿이 레벨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결과를 확신하게 된 수호는 마침내 다른 랭크 헌터들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던전 브레이크까지 이제 단 엿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모두를 위한 장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했다. 다가올 시련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상관없다는 듯 그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맞서 싸우고 함께 이겨낼 것이었다. 헌터들은 수호의 강한 확신에 놀랐고 다음 순간 곧바로 그에게 몰려들어 자신의 장비를 먼저 만들어달라며 정신없이 요청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모두를 짓누르던 무거운 긴장감은 어느새 훨씬 생기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그 뒤에서 진철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진우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기에 홀로 싸워야 했다. 하지만 수호의 힘은 다른 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힘이었다. 이전 세계에서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수호는 이번에는 앞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고 있었다. 진철의 머릿속에는 과거 세계의 기억이 떠올랐다. 진우가 모든 짐을 홀로 짊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수호는 누구 하나 버리지 않은 채 가장 앞에 서 있었다. 이번 전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가진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 생각을 하던 진철은 문득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수호와 같은 전선에 서서 함께 싸운다면 어떤 기분일지 조용히 상상했다.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희망이었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 시즌2 네 번째 에피소드였다. 다음 에피소드들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은 눌러 5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 놓치지 말아라. 곧 새로운 챕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다.